필사가 어떻게 스피킹까지 연결되냐고요? 사실 여기에 영어 공부법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쉐도잉, 딕테이션, 전사, 필사. 영어 좀 하려는데 무슨 공부법이 이렇게 많은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셨죠? 그런데 사실 이런 용어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공부법들 다 한 방에 정리돼요. 영어 실력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으신 분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우리 락건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양한 영어 공부법을 한 번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름하여 인풋, 아웃풋, 믹스 매치. 패션 용어인 믹스 매치에서 차용해 왔어요. 영어의 인풋과 아웃풋의 매체를 자유롭게 섞어서 연습하는 방식이라는 뜻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원리만 잘 기억해 두시면 특정 공부법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훈련하실 수 있어요. 아직 다양한 영어 공부법에 친숙하지 못한 분들이나 이것저것 알고는 있지만 정리가 잘 안 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언어 공부의 기본은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그 매체는 크게 텍스트와 오디오로 나뉘죠.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때 인풋, 아웃풋 학습을 동일 매체로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텍스트 인풋은 텍스트 아웃풋으로, 오디오 인풋은 오디오 아웃풋으로 이렇게만 연결해서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자꾸 찾게 되는데요. 영어 공부법의 원리만 알면 주위에 있는 작은 자료조차도 아주 좋은 학습 리소스가 되거든요. 이 개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잘 실천만 한다면 영어 공부를 집에서 생활화하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인풋이 텍스트라고 해서 반드시 아웃풋도 텍스트로만 가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디오 인풋이라고 해서 아웃풋 연습도 반드시 오디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자유롭게 믹스 매치하는 게 바로 핵심이에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총 4가지로 나오게 되고요. 각각의 영역에 해당하는 공부법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텍스트에서 텍스트로 가는 건 필사, 텍스트에서 오디오로 가는 건 낭독, 오디오에서 텍스트로 가는 건 전사, 딕테이션, 또 오디오에서 오디오로 가는 건 쉐도잉, 미미킹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걸 기본 뼈대로 해서 확장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필사도 단순한 베껴쓰기나 힐링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진짜 영어 훈련 도구로서의 가치는 놓치고 계신 겁니다. 필사는 글을 소리로, 소리를 글로 바꾸며 인풋과 아웃풋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훈련의 한 시작점일 뿐이에요. 이런 원리로 생각하면요. 필사도 결국엔 스피킹 훈련의 시작점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필사를 이용한 스피킹 훈련의 프로세스를 확장하면 이렇게 되죠. 먼저 리딩을 하고 통대식으로 암기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스피킹 연습을 하고 싶다면 이거 가지고 낭독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낭독하실 때도 일반적으로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제가 알려드린 통대식 암기 필사의 방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문장씩 보고 나서 내가 입으로 말을 해본다. 그런 식으로 낭독을 한다. 이러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렇게 하면 스피킹 연습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원문을 본 거를 글로써 다시 리텔링을 한다. 그러면 텍스트로 아웃풋이 되는 거죠. 인풋이 리딩으로 출발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믹스 매치가 갈 수 있고요. 만약에 오디오 인풋으로 출발하게 된다면 또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리스닝을 들었어요. 오디오 인풋이죠. 그거를 따라하면서 쉐도잉을 합니다. 뭐 스피킹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LC를 더 강화하고 싶으면 전사나 딕테이션을 통해서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방금 들은 걸 내가 말로 요약이나 리프레징을 해본다 하면 그것도 바로 오디오 아웃풋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아웃풋 훈련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소극적 아웃풋, 적극적 아웃풋이 대체 뭐냐? 제가 이 부분은 락건무 영상에서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언어 학습 이론에서 실제로 있는 용어인지 아니면 제가 만들어낸 건지는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검색해 본 적도 없고 영상 준비하다 그냥 떠올라서 쓰게 된 개념이에요. 아무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소극적 아웃풋은요. 원문에 의존해서 그대로 옮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필사나 전사, 딕테이션, 낭독, 쉐도잉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죠. 원문을 뭐 눈으로 보든 귀로 듣든 그걸 그대로 따라 적거나 말로 하는 거라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내 언어로 재구성하는 과정은 없어요. 그래도
분명히 의미 있는 아웃풋 훈련이고 기초 근육을 키우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적극적 아웃풋이란 원문을 덮고 난 뒤에 스스로 재구성하거나 아예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이 해당됩니다. 인풋을 내 언어로 소화해서 다시 표현하는 방식이죠. retelling이라고 하는데 리텔링 안에는 뭐 paraphrasing, rephrasing, summarizing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에는 내가 보거나 들었던 그 인풋의 내용을 다시 기억해서 그 정확한 워딩이 아니더라도 내가 아는 단어와 내가 편한 문장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내는 연습이에요.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아예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에세이나 감상평 쓰거나 뭐 일기 쓰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내 머리로 정리하고 내 입으로 표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이 단계에서 진짜 실력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건요, 제가 해보니까 단순히 영어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건 모국어로도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한글 인풋, 한글 아웃풋으로 한번 해보세요. 조리 있게 글을 쓰고 말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금방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인풋의 난이도가 높아지면 리텔링은 고사하고 듣고 외워서 말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표현과 문장 구조라면 머릿속에서 처리되고 입으로 나오기까지 렉이 진짜 많이 걸려요. 하물며 모국어도 그런데 외국어라면 결코 만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영어 공부 전략은 뭐냐? 우리는 고수가 아니잖아요. 결국 두 가지예요. 평소 인풋을 최대한 꾸준히 쌓아가면서 소극적 아웃풋 훈련을 계속 병행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하셔야 해요. 너무 어렵고 복잡하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기 때문에 꾸준히 하려면 쉽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예를 들어 필사를 하고 나면요, 같은 자료로 스피킹 연습까지 해보는 거예요. 낭독을 할 수도 있죠. 텍스트를 눈으로 보면서 그대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냥 보고 따라보고 읽는 그런 낭독에서 나아가서 안 보고 말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중간중간 봐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해보는 거예요. 절대 보면 안 되나요? 몇 문장씩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내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하시면 돼요. 우선은 아주 짧은 거라도 내가 안 보고 연습하는 훈련이 되고 이걸 점차적으로 확장을 해 나가면 되고요. 뭐 암기 실력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나는 잘 외운다, 그런 분들은 길게 가셔도 되는 거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거에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공부법의 핵심을 잘 붙잡으세요. 이 훈련을 왜 해야 하는지. 개개인 차가 너무 큰 거기 때문에 낭독에서 더 나아가서 암기 낭독을 해보시고요. 이런 훈련만 꾸준히 해도 입을 풀고 발음과 리듬을 익히고 귀와 입을 연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리텔링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쌓이고 좀 편해진 다음 단계에서 도전해도 늦지 않아요. 결국 핵심은요, 인풋의 매체가 뭐가 됐든 아웃풋의 매체와 자유롭게 믹스 매치해서 공부하라 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필사 하나만으로도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까지 4가지 영역을 동시에 훈련할 수가 있어요. 필사가 단순한 베껴쓰기를 넘어서 종합 아웃풋 훈련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영어 공부는 결국 이 3가지가 맞물려야 합니다. 1. 절대적 인풋량. 무조건 임계치까지는 도달을 해야 합니다. 그거는 정말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임계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계단식 상승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치는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즐겁게 하시라는 거예요. 저처럼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감내내야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 실용적인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라면 너무 단기간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보시고 좀 편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인풋을 쌓아가시면서 임계치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반복 노출이에요. 당연히 암기와 같이 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암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결국에는 같은 표현을 여러 번 만나야 암기를 할 때도 수월해요. 그래야 좀 안 잊어버리고 내 것이 됩니다. 자, 3. 아웃풋 훈련. 그래야 직접 쓰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이대 통번역대학원 번역과 커리큘럼에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번역 전공인데 글쓰기 수업을 하지? 하고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번역과 작문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언어는 결국 남의 글을 받아 적는 데서 끝나지 않고 내 글을
내 말을 만들어내는 데서 완성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글 쓰고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사고를 체계화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훨씬 깊숙한 영역이에요.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언젠가는 우리 같이 꼭 저널링 루틴도 함께 해요. 소극적 아웃풋에서 시작해서 적극적 아웃풋으로 확장하는 그 여정, 낙곤무화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관련 제품이나 자료 정보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영어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